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레미콘 공장으로 30년 이상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성동 주민의 속내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서울시내 싱크홀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으로 30년 넘게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공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에는 서울의 숲과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은 공장과 출입 차량으로 경관 훼손은 물론 도로 균열과 매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공장 부지를 현대차 그룹이 사들이면서 11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현대가 결국 한전 부지를 사들이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임세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5일에 쓴 기사였죠. 성동구의 한 레미콘 공장 때문에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런 내용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네, 한마디로 엄청 심각합니다. 예, 이 레미콘 공장이 주거 지역에서 뚝 떨어진 그 뚝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저도 그렇게 쉬운데요. 생각했어요.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레미콘 차량인데요. 이 크기가 작지도 않은 그 차량이 시내 곳곳을 누비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밤에는 시끄럽고요. 예. 또 이 레미콘 차량이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분진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진을 뒤집어 쓴 채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진도 날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으로 인한 것보다는 그 차량 때문에 나오면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피해를 좀 주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 레미콘 차량이 지름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니다 보니까는 그 동네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또한 그 도심 그 미관도 문제인데요. 도심 외곽도 아닌 그 중심지에 떡하니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공장이 세워진 게 1970년대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은 참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행동에 나서게 된 건가요? 사실 그 공장이 처음에 들어섰을 당시에는 그 주변에 주거지도 많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공장 때문에 피해가 이만큼 크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참아왔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레미콘 부지의 소유주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예. 언제 샀나요? 정확히 현대제철인데 지난 2006년입니다. 예, 이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06년에 이 레미콘 부지에 이른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현대차 본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이 건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우리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부풀어서 그동안 레미콘 공장이 있던 것을 참아왔던 겁니다. 뭐 성동 주민도 굉장히 좋아했겠는데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에 현대차 그룹이 이 계획을 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부 찬압 문제였는데요. 그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당연히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고 그렇죠. 여기에 따른 토지 기부 찬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그 워낙에 사업 부지가 좁은 탓에 이곳 땅을 따로 떼어서 기부 찬압하기는 힘들다. 대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 찬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상에는 기부 체납을 건물로 해도 된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 바로 이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렇다 진전 없이 흘러가게 됐는데요. 5년이면 2011년도까지 2011년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관련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해결이 됐나요, 5년? 여러 차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렇다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건물 기부 체납도 가능하게끔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같은 해 8월에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금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때문에 다시금 그 110층 빌딩 건립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고 주민들도 꿈에 부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가. 2013년도 1월인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초고층 빌딩 건립 제한 방침입니다. 아하,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강변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한강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110층짜리인데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무조건 110층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당연히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마침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부지 땅입니다. 예. 거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를 들이고 샀죠, 그 땅을.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거듭된 그 내부 검토 끝에 결국 삼성동 한전부지에 110층 빌딩을 짓기로 했고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입찰가로 한전부지를 매입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성수동에 110층 빌딩이 건립될 거라고 희망을 해왔던 성수동 구민들의 꿈은 성동구 구민들의 꿈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성동구 주민들은 그냥 막 땅을 쳤겠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지난해였었죠. 그게 이루어진 게 성사가. 이게요. 그 결국에는 뚝섬 개발이 무산이 되고 삼성 한전부지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한간에는 박원순 시장이 한몫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당시에 이런 발표가 나면서 한간에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남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강남표가 굉장히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동구, 성동구는 거의 몰표다시피 많은 압도적인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강남구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다음 선거에 표를 노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성동구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분노를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나 진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 그 강남의 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것들이 과연 꼭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박원 시장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추하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임 기자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상 그럼 부지 개발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빌딩은 현대 자동차 그룹의 본사는 이제 삼성으로 넘어갔어요. 삼성동.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청의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관은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레미콘 공장 땅에 그 호준 시드니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 복합 시설을 짓는 보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그 성동구 국회의원이 그 홍익표 국회의원 주최로 그 레미콘 공장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문화 시설뿐 아니라 인근 대학과 연계한 R&D 단지, 연구 단지 또는 그 공공 도서관을 짓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일단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일단 공장에 어디를 가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단 공장 이전하지 않고서는 뭐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죠. 뭐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요즘 성동구 곳곳을 다니다 보면은 그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동구 17개 동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장 이전 요구에 적극 나선 건데요. 레미콘 공장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 110층 빌딩이 이게 무산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전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그 레미콘 공장 부지 소유주죠. 양재동 그 현대차 사고 앞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사실은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건물 주인, 아니 토지 주인, 현대 자동차 그룹이라든가 이제 이 기업들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 땅인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민들 입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공장이라도 이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대차 그룹이나 또 레미콘 공장 측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입니다. 예, 어떤 공식적인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다는 거죠. 가타부타. 사실 레미콘 공장이야 현재 위치한 곳에 그 입지가 워낙에 좋고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굳이 이전하고 싶은 이유는 없을 겁니다. 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레미콘 공장 측으로부터 토지 임대 수익을 잘 받고 있는데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그 구청 측은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 그 주민들하고 손잡고 그 이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걸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명운동이 끝나면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서울시에도 지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해서 그 삼성동 한전부지가 개발될 때 성수동 레미콘 부지도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계획인데요. 모쪼록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기업이라는 것도 국민이 있어야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굴지의 기업이 지역의 지역민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내 상품을 사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상생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그래도 기업 이미지가 좀 쇄신되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이른바 싱크홀은 3천여 건.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하면서 서울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원인의 80% 이상이 노후한 하수관인데 서울시 하수관의 절반이 30년 이상, 30%가 5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 싱크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준비된 영상이 있으시죠? 네네. 영상 보시면서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잘 보시면은 버스에서 지금 승객이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아시죠? 아이고. 예, 지난 2월 20일에 용산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많이 안 다치셨어요? 무려 깊이가 3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찰과상 정도만 입으셨다고 하거든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 전날 좋은 네네. 꿈 꾸신 거네요. 예, 크게 다치실 수도 있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예, 두 번째 영상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아이고, 이번엔 네. 완전 뒤집어졌네요. 대형 차량이 전도가 된 차도가 이렇게 도로가 함몰돼가지고 그 구멍에 걸려서 차량이 전도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인데요. 차량이 완전히 땅에 박혔네요. 가다가 그냥 함몰돼서 바퀴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함몰이 됐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그 보시는 것처럼 네. TV를 틀면 말이죠. 화면상에 TV 화면에 저런 사고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저런 사고가 서울 시내에서 잦은 건가요? 최근 5년 동안 이제 발생한 상황을 서울시가 분석해서 내놨는데 무려 3,300건이나 됩니다. 좀 3,300건. 넘습니다. 이 한 해 평균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660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328건, 연간으로 따지면 665건이거든요. 하루에 두 번 걸네요, 그러면. 그렇죠. 하루 두 번꼴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자치구별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송파구에서 전체 한 26% 정도 되는 800건 정도가 최근 5년 동안 발생을 했고요.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그리 다음에 이 구로구, 그리고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에서 이 송파구 다음으로 이 도로 함몰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요.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해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 올해 상황만 봤을 때 그 규모가 조금 큰 이런 사고들에 대한 피해 상황이 집계돼 있는데요. 일단 시민 5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앞전에서 보신 이제 영상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찰과상 등을 입었고, 그리고 차량들이 부분 파손되는 그런 또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사망자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싱크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싱크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싱크홀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싱크홀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뭐 도로 함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네. 싱크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제가 앞서 계속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로 함몰이라는 단어를 좀 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싱크홀이라는 거는 땅이 가라앉아서 생긴 구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는 인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 함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로 함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이런 견해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 싱크홀과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용어가 뭐 싱크홀이든지 아니면 도로 함몰이든지 뭐 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3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이 묻혀있는 하수관이 오래돼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수관이 낡았다? 그렇죠. 한 80% 이상이 이 하수관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이 함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수관이 오래되면은 이 벽면이 부식되거나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해서 이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파손된 부위에서 물이 새고요. 그 물이 흙을 이렇게 밀치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주저앉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이 이 굴착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그렇죠. 굴착공사 때문에 지하수 흐름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16%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청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조금만 민원만 들어도 요즘 다 굴착공사 하지 않습니까? 굴착공사 굉장히 쉬워요. 요즘은 그렇죠. 하기가. 네. 심의 받기도 쉽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뭐 하수관이 손상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굴착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상수관 누수가 원인이라는 게 한 2%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수관 그리고 굴착공사, 상수관이 원인이라고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 하수관이나 상수관이라는 사실은 뭐 같은 네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수관은 우리가 뭐 쓰는 물일 테고 네네. 하수관은 우리가 버리는 물일 물이고. 텐데 네. 뭐 하수관이 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하수관이 좀 많고 그리고 상당히 상수관에 비해서 오래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한 업체하고 29곳 정도 종로하고 여의도 쪽에 29곳 정도를 조사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13곳에서 이 하수관이 오래돼서 손상이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문제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아시죠? 네네네. 길게 긴 거. 크기가 좀 긴 그런 나무인데 여기 강서구청 앞 도로에도 식재가 돼 있거든요. 이 나무의 뿌리가 상당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관을 뚫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견해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싱크홀 사고라는 것이요. 네네. 사실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인이 좀 주의 깊게 네네. 유심히 좀 살펴보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옛말에 뭐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두드릴 수는 없죠. 그랬다가는 뭐 원하는 곳에 도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최근에 발생했던 곳 주변들이 주로 지하철역이나 그리고 공사정 주변이거든요. 이 근처를 좀 건너실 때는 다니실 때는 한 번쯤은 바닥을 보시고 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좀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곳은 가급적 피해서 가시는 게 돌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하 동공지도 지금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이 동공지도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 동공지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만 어디가 지질이 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져서 이런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시민들이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매번 땅을 두드리면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네네. 또 공사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걸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날아다닐 수도 뭐 없죠. 네. 예,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날아다녀야 되겠습니까? 100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예요. 그 예산이 모자란다고 대책 세워놓으신 거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안전한 서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도봉구의 북부신문은 신면 우상단에 방학일동에서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는 40, 50대 중장년 독신 남성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인데요.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모여 직접 만든 반찬을 일주일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모여 만들 반찬을 정하고 같이 장을 본다고 하는데요. 장도 함께 보고 요리도 하는 동안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생활도 공유할 수 있겠죠. 중년의 독신남은 사회 관심이 독거노인이나 여성 취약계층에 집중되다 보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열한 사회와 더불어 외로움과도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북구의 동북일보는 일면 톱으로 지난 19일에 있은 4.19 국민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올해는 행사의 규모를 한층 키웠는데요. 문화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축제 전날인 18일에 있은 전야제였습니다. 구청은 이를 위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광산 사거리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대형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전야제에는 유명 가수와 밴드가 출연하는 락 페스티벌이 열려 수만 명의 주민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강북구 4.19 국민문화축제에 들어간 예산은 5억 원. 이 가운데 90% 가까이가 이 전야제에 쓰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4.19 혁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가수들이 나오는 콘서트가 4.19 정신을 되새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네요. 중구의 중구신문은 3면 하단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광고를 직접 제작하게 하는 카피라이터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교육에는 신당, 장충 등 관내 7개 공립초등학교 60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남부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광고를 제작합니다. 제작된 광고물은 반별로 한 편씩 선정해 오는 10월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15편을 뽑아 시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수많은 지원과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욱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이면 사설에서 기존 주차장 폭을 넓혀야 주차장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법은 주차장의 폭을 230c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의 국민의 평균 신장도 커지고 경제도 나아지면서 차량의 크기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표 차량인 현대 소나타는 1994년 당시 177cm였던 차량 폭이 2015년에는 186.5cm로 10cm가량 넓어졌습니다. 어떤 외제 차량은 폭이 208cm나 됩니다. 현실을 무시한 법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안 해도 될 시비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비좁은 폭 때문에 옆 차량주와 싸우기도 하고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옆 차량을 파손해 뺑소니로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지났으면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 덩치에 맞는 새 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나 발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50년 전 땅이 설마 꺼지겠어? 라든가 20년 전 주차장 크기가 이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힘들게 혹은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하는 행정, 천만이 살아가는 서울의 숙제가 아닐까요? 4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